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제가 새로운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작년 하반기 때 어려운 가운데 2차전지에 제가 크게 비중을 실을 수 있었던 거는 계속된 시장에 대한 관찰과 집중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시그널을 줘요. 아마 시장이 변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변화와 찬스를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 2차 전지를 많이 집중하고 5월달 들어서 반도체 AI 성장 스토리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만다 하지만 이제 거의 7월달로 금리 고점이 다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 바이오 장세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장도 좀 해놓으려 해요. 지금 주도주는 제가 말씀드리고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더 낫죠, 아직은요. 하반기 때 시장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섹터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제 보기에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월 13일 날 지난주 영상 보시면 제가 달러가 이제 폭락을 했다, 급락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정시에 희망이 생겼다, 기회가 더 생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한 우리나라 이머징 정시에 대한 관심, 그 외국계에 대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정시가 상승장 더 갈 수 있는 이유를 달러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미국 금리가 7월달 올리고 9월달 올리니 많이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사실 뭐 골디락스 얘기 나올 정도로 추세가 좋죠. 경기는 살아있는데 물가는 잡히는 구조입니다. 여전히 달러 그 나스닥 빅테크로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이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종목으로 찍어서 나오더라도 나머지 애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다우의 산업자들이나 중소형주 러셀 2000이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쏠리더라도 선순환이 돌면 그렇게 추세를 급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가 이제 고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말은 하는 이창용 총재님께서 금리는 안 한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생긴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환율 안정이 돼야 돼요.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도 보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그는 전 별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환율 안정이 된 상태가 전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반영이 조금씩 된다 보고요.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관심을 갖기 위한 겁니다. 자, 금리가 떨어진다. 물론 제로금리는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이 정말 좋아서 화랑장 때 2017년 뭐 18, 2020년, 2015년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때 되면 금리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모멘텀 정시에서 엄청나게 급등하고 수배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어닝이 나오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가져가되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바이오로 보는 거예요. 2015년부터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그 전을 안 적었냐면 2015년도가 기관들의 펀드의 마지막으로 저는 봅니다. 그 전까지 2000년도에 보면 바이코리아라든지 인사이트 펀드 같은 적립식 펀드, 어린이 펀드로 엄청나 우리가 간접 투자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펀드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죠. 이미 죽은 쪽으로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의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 팬덤으로 많이 찾아보는 개인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장의 어떤 변화라 보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2015년부터 이제 개인들의 파워가 좀 커지는 시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펀드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증시 수급에 의한 수배짜리 뭐 텐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2015년부터예요. 2015년은 다들 아시는 중국 후광통, 홍콩 후광통 생기면서 아무래도 보시기에는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그다음에 뭐 마스크 같은 것들 10배씩 20배씩 났던 그런 화장품들 빼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그때 셀트리온 같은 것도 몇 배씩, 10배씩 나오고 그랬죠. 그때 바이오 장사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주체가 됐었고요. 2017년 황장 때는 대북 관련 그 엄청 좋았죠. 뭐 철도라든지 대북 현대 관련 되게 많이 좋았고 거기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바이오 벤처 신화 신라젠 10배가 나왔었습니다. 만원짜리가 13만원 갔었던 그런 시기가 2017년도 장이었어요. 그때 바이오는 대표적인 섹터였고요. 자, 2020년 코로나입니다.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관련주, 방산주, 백신주, 방산이란다. 백신주, 그다음에 그 뭐죠?
치료제들, 그렇죠. 그다음 은택 같은 것들 집에 들어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바이오주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는 BBIG라고 그랬어요. B가 뭐냐? 바이오, 그다음에 이게 뭐죠? 배터리죠. 참 배터리 2차 전지, 그 인터넷 게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2차 전지 들어갔었어요. 2000년도부터 장이 빠지더라도 꾸준히 살아남았고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올해 슈팅이 나오는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주력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도 물론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작년 하반기 때 장이 남들 다 죽고 틀리고 할 때 우리는 저점 매수할 때 조금씩 나왔던 분위기 뭐였죠?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살아있는 거 있죠. 제가 방산 안 좋게 보지만 근래 들어 좀 올랐던 종목이고 2차 전지 여전히 계속 좋고 대장주고 조선도 지금 꿈틀꿈틀 그리지만 저는 시장 캐파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매수는 안 하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 태양광이나 원자력이 조금 정책은 좋지만 여전히 좋게 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물론 계속 다 가는 건 아니죠. 안 좋은 거는 빼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가 안 나왔어요. 자, 2020년도에도 2차 전지가 반도체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바이오가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섹터입니다. 그 왜 지금 안 나오는지와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개인들이 뭉쳐서 2020년도에 삼성전자를 4만 5만 원 빠질 때마다 샀더니만 따블이 나더라. 그거를 한번 체득한 한 해입니다. 하지만 물론 잘 못 팔았죠. 사기는 잘 샀지만 빠질 때 잘 샀지만 올랐을 때 못 팔았던 거예요. 요번에 또 개인들 사이클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봅니다. 2차 전지에 지금 엄청나게 중장두 붙어서 기관들 다 몰아내고 외국인도 쇼커버링 나오게 하면서 2차 전지는 누가 뭐래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개인 파워가 커지는 가운데 단타도 물론 있긴 합니다. 빅머니도 단타하기 때문에 기관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들의 중장두 파워가 많이 upp글되고 이런 거 괜찮은 거 사면 올라가겠네. 그 반면에 또 단타로 빅게임들이 많이 또 단타를 쳐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초 가끔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단타를 많이 치지? 이런 패턴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왔다 갔다, 시소타기 이런 게 좀 많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국 개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이 돌아올 때마다 바이오가 안 간 적이 없어요. 바이오가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바이오는 하반기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작년에도 한 더블 3배 정도 먹었는 게 있고 지금도 용돈으로 소액 사놓은 조그만 거 있죠. 그 비보존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 제가 시그널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의 실제로 시그널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사실 이론에 대한 문제, 예상에 대한 문제인데 셀트리온의 합병에서 셀트리온은 제약이나 셀트리온은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지금 대장주 아주 큰 시총 큰 거 있는데 합병이 되면 없어져요. 코스닥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대장주죠. LNF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양극재 거래소로 이전할 것 같아요. 이전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이전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남은 애들이 이제 바이오 조그만 거, 엔터,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코스닥 내에서 매매하고 뭉치기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당일 특징주 말씀드릴 때 제가 동원하나택을 하지 말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재난주인가 급등을 계속 하던 종목인데 실적도 안 좋은 것들이 뭐 진단키트에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중고수의상 단타만 하지 개인분은 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동원하나택 제가 맨날 이제 그 프로텍이랑 헷갈렸던 펩트론 있죠. 이 종목이랑 이제 아이센스 이 종목이 당뇨 관련 3인방 그래서 동원하나택이 지금 한 달 동안 5배 올랐습니다. 그 펩트론도 아이센스 막 붙고 있는데 이걸 진짜 사실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못 사서 아깝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이오 섹터 바이오 테마에 시장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돈 먹는 그 큰 애들 있죠. 또 딴 걸로 들어가요. 또 바이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재료를 제가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바이오에서 무슨 재료가 나왔다. 하나도 안 먹혔어요. 작년은 아예 안 먹혔고 올해 상반기도 그저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서 먹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바이오 괜찮다, 뭐 종목 찾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분명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다음에 바이오로 본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금리는 빠진다 해도 고금리 중금리 시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닝이 나와야 되죠.
근데 바이오 어닝이 나옵니까? 대형주 몇 개 빼고는 잘 안 나오죠. 예,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정말 싼 걸 사가지고 10배씩 뭐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실적 계속 고려하면서 봐야 돼요. 이것도 포트를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2018년부터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2 발행, 저는 뭐 개인적 투자다가 알게 된 분도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메자닌의 대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메자닌의 손을 뺐어요.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2018년 그때 바이오를 키운다고 해서 너무 안 좋은 데다 돈을 많이 갖다 넣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만기가 3년, 5년 돌아오면서 메자닌 물량을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지금 바뀌잖아요. 그거를 지금 연결을 못하는 바이오 벤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소화가 되고 좀 몇 개 또 떨어져 나가야 돼요. 네,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해서 뉴스를 체크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큰 애들도 너무 빨라요. 예전에는 빵 실어놓고 올라가서 팔고 했는데 지금 단타를 막 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빠른 변동성과 수급 쏠림은 하반기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몰빵 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반기 때 뭐 전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모를 경계하라 그랬죠. 막 급등하는 막 따라가다가 작년에 겨우 빠질 때 살아남았는데 이 포모에 몰려서 급등주 잘못 물리면 또 급락해서 또 틀립니다. 올해는 이 눈 돌리고 질투심, 포모에 또 돈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거는 제가 보는 종목이니까, 특기니까 종목 차별화되고 선택 집중 소팅하는 거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2차전지 말씀드리고 보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엄청 비중 많이 실어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 마지막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공부 좀 하셨고 많이 따라온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차원에서, 제가 과정 관련 차원에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전히 2차전지는 괜찮아요. 제가 오늘 그리고 반도체 한 개 더 넣어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 기준으로 코스닥 900포인트 안착돼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뭐 단기로 흔들리는 거, 변동성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